MC 개굴입니다. 오늘은 생태 전문가들이 계시는 낙동강 가구 에코센터에 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멘토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낙동강하고 에코센터에 근무하는 최명순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네. 혹시 낙동강 가구 에코센터는 어떠한 곳인가요? 낙동강하고 에코센터는 철새 조례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인 을숙도 철새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보존 관리하고 낙동강 하구와 관련된 자연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개관해서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부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에코센터에는 전시관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와보길 추천합니다. 주무관님, 낙동강 가구 에코센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낙동강하고 에코센터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해설 관람은 낙동강하고 에코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에코센터를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1층에는 사무실과 안내데스크, 교육실, 기념품 샵이 있고 2층에는 전시실, 3층에는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는 본 건물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울숙도에 철새들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조류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서 철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원호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겨울철 철새들이 꽤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한 종류들이 있나요? 낙동강하구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한 170종 정도 되고요. 겨울철에 찾아오는 거는 한 80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큰고니, 백조라고 불리는 새와 큰기러기, 청둥오리, 홍모리오리 같은 오리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류들을 꼭 관찰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철새는 생태계 피라미드라고 하는 곳에서 최고 상위 단계의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최하위 단계에 미생물이 있고 네. 식물들이 있고 1차 소비자가 있고
뭐 생산자가 있고 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새들은 최고 상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생태가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쉽게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들 관찰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생태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새를 관찰하게 됩니다. 아, 조류가 되게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타고 다니는 비행기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새의 행동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날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또 역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지금과 같은 비행기, 행글라이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럼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새가 한 마리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새? 저는 네. 낙동강 하구에 있다 보니까 네. 백조라고 불리는 큰고니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새들 중에 네. 가장 무거운 새고요. 그리고 몸 길이가 전장 길이라고 얘기하는 부리 끝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40cm 정도 되는 아주 큰 대형의 새예요. 그리고 우리 동화속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그 까맣게 태어나는 네. 새끼 오리, 그 친구가 나중에 크면 아주 화려한 백조가 되는 그 친구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큰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지역의 낙동강 하구에 우리나라에서 도래하는 큰곤이의 약 7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월동하는 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보고 또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울숙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철새는 큰 고니가 되겠네요. 아니죠. 아, 그건 또 아닌가요? 제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새는 네. 청둥오리라는 새예요. 대부분 드셔보셨을 거예요. 청둥오리. 오리집 가면 파는 청둥오리. 아, 그 네. 청둥오리는 집오리랑 야생 청둥오리랑 교잡시켜서 네.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든 오리는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근데 야외에 있는 걸 먹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 세고랑 찹니다. 법적으로 이제 동식물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네. 이제 벌금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신에 이 낙동강 하구에서는 청둥오리가 많을 때는 3만 마리 이상이 월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체수로 따질 때는 대표적인 종이죠. 그러면 그런 천둥오리들은 여기서 월동을 준비하고 어디로 떠나는 건가요? 추운 겨울을 낙동강 하구에서 보내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되게 되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대부분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는 러시아, 몽골 그리고 저습원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다시 짝짓기를 하고 번식하고 새끼 키우고 또다시 날씨가 추워지는 10월 정도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MC 나나와 함께 이제 생태하구 전문가를 모셔놓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의 다른 전문가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에코센터에서 식물과 관련된 조사와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낙동강 하구의 갯벌에서 저소동물을 조사하고 하구 생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제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어떤 전문가분들이 계시나요? 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는 하구 생물을 연구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5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요. 곤충과 식물, 그리고 습지, 조류, 그리고 갯벌 분야의 각각 전문가 5분들과 그리고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수의 전문가 2분을 포함해서 일반 행정직 분들 그리고 기술직 분들의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총 3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어떤 일들을 해주시고 계실까요? 장기적으로는 습지의 보전이라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팀에서는 구조되어 온 아픈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재활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 복원까지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환경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박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전 그냥 단순히 좋아서 사실 처음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닌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뚜렷한
뭐 그런 이제 목표, 그러니까 꼭 직업이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고등학교 들어가서 생물이라는 분야가 그냥 단순히 좋아서 대학에 가서 더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과목들이 되게 막 어렵고 그랬지만 야외에 나가서 하는 뭐 식물 분류 수업이나 야외 실습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박사님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뭐 보람 있었던 점이나 아니면 좀 힘드셨던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람 있었던 거는 1년간의 조사 활동을 끝내고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한 2, 3월까지는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면서 지난 10년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했을 때 그냥 제 느낌으로는 우주의 외계인을 만난 미지의 어떤 생명체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좀 기분이 좋고 반대로 새로운 그 생물종의 정확한 이름을 동정하기 위해서 관련 책을 보고 전문 도서를 찾아보면서 수일의 시간이 걸리는 건 좀 힘든 어떤 뭐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갯벌을 들어가서 뭐 허벅지까지 막 머리 빠지면서 여기서 내가 살아나가야지 뭐 그런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순간순간 좀 놀랐던 느낌들이고요. 박사님, 낙동강하고 에코센터에서 우리 친구들이 근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환경 전문가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에코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생물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을 진학을 한다면은 이제 뭐 환경이나 생태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하면 되시는데요. 보통 관련 학과로는 뭐 생명과학과나 생물학과, 아니면 농생물학과, 뭐 환경과학과, 그리고 조경학과. 생각보다 관련된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뭐 학사를 졸업하고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심화 과정인 뭐 대학원을 가셔서 석사나 또는 박사를 하셔서 이제 저희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학사나 석사, 박사분들이 다 계시다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꼭 이렇게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학사를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바로 일을 하기에는 조금 지원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채용 공고가 났을 때 학사 졸업 후에는 뭐 1년이나 3년 이상의 이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석사나 박사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 일단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환경이나 생태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의 조금 예를 들자면 저는 일단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수료까지 한 상태고요. 이제 식물 분야에서 수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료한 이후에는 이제 국립습지센터라고 거기서 이제 뭐 습지 관련된 이제 모니터링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경력을 조금 쌓아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환경공학을 졸업해서 사실 생태랑 공학이랑 환경과는 같은데 조금 분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일한 지는 이제 2년 6개월쯤 됐고요. 그전에는 사실 공학적인 분야에 좀 더 일을 했었거든요. 10년 넘게. 그래서 이 앞전에는 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연구원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10년을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 때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환경 분야 자격증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환경 관련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앞서 경력 한 15년 뭐 됐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생물이랑 분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유사 경력을 인정받아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청소년 친구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뭐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뭐 짜여진 뭐 수업 시간표나 뭐 이런 거 이제 약간 조금 틀에 박힌 생활이었다면 성인이 된다면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좀 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나 고민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내가 뭐 미래에 가지고 싶은 직업과 관련이 없지만 그 다양하게 해봤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사소하게라면 무슨 뭐 대회에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때는 사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굳이 내가 직업을 위해서 뭘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관심이 가고 그리고 흥미가 있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주저없이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되게 바쁜 시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에코센터에 더 많은 친구들이 방문해서 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조류 체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데리고 온 새는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네, 보시면 딱 흰색이고, 딱 크기로 봤을 때 마술사들이 쓰는 비둘기, 보통 흔히들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비둘기는요, 마술사들이 쓰는 그런 흰색 비둘기입니다. 일명 러시아 백비둘기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밖에서 이렇게 길 다니는 비둘기랑은 좀 달라요. 차가 다가왔을 때 그 도망가지 않는 그런 비둘기랑은 달라요. 네, 이 비둘기는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이제 새가 다 큰 새를 성조라고 합니다. 한 1년이 넘은 새고요. 옆에는 이제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된 새끼 새입니다. 성조가 되기까지는 한 4개월 정도면 새가 다 크거든요.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알을 놓기 시작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겁이 정말 많습니다. 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하나. 네.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조그맣죠? 밖에 있는 그런 비둘기랑 좀 다릅니다. 네. 보시면 약간 솜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새끼란 증거고요. 그리고 새 나이를 알기까지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발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약간 연한 색으로 이렇게 분홍색입니다. 근데 새가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검해집니다. 시커멀수록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비둘기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키우고 있는 비둘기 중에서 제가 본 새 중에서 20년 가까이 산 비둘기도 봤습니다. 네. 근데 비둘기는 우리 약간 지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섭고 안 무섭고 정도의 차이는 인지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호출했을 때 돌아오는 정도, 훈련했을 때 그 정도만 가능하고요. 뭐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밥은요,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사료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런 사료가 있습니다. 네, 사료예요. 이거는 딱히 비둘기 사료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요, 잡식성이거든요. 밖에 보시면 비둘기한테 막 밥 같은 거 뿌려 주시잖아요. 막 먹을 거 새우깡 주시고, 그래서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사료를 주곤 합니다. 이렇게 사료를. 네, 가만히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마술이에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훈련시켜 돌아온 걸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네. 오열이 된 거 아니에요. 잠깐만 넣어둘게요. 들어가죠. 네.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겁이 없이 이렇게 온 거예요. 보통 큰 새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비둘기 알입니다. 네. 비둘기 알이고요. 아주 작죠. 달걀이랑은 좀 달라요. 네. 한 달에 2개 정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알이 무조건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태어나는 알을 유정란이라고 그러고요. 태어나지 않는 알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마트에 가시면 계란 사시잖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따로 있습니다. 유정란은 말 그대로 태어날 수 있는 알이고요. 무정란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알이 태어나고 5일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5일이 지나서 후레쉬로 이렇게 딱 비춰보면요, 안에 빗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새는 보름 후에 태어나는 새고요.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 알은 이렇게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무정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거거든요. 비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새는요, 바로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새는 그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닭과라 하거든요. 닭의 과랑 이게 앵무과 두 개로 나뉩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앵무새인데요. 앵무새는요,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 모란 앵무새라는 거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네, 보시면 얘도 아직 다 큰 새가 아니라서. 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새는요, 모란 앵무새입니다. 모란 앵무새고요. 앵무새의 특징은 우선 색깔이 화려하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모란 앵무새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완전 하얀색이 있고요. 그리고 뭐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화려하다는 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조류와 다른 거는 이 부리가 있다는 거. 부리를 이용해서 해바라기 씨라든지 이런 거 곡류를 까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능이 높습니다. 앵무새는요. 때로는 사람의 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똑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 사람의 목소리랑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앵무새는요. 그래서 물소리라든지 사람 인사라든지 보통 따라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앵무새는요, 또 특이한 게 수명이 정말 길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짧게는 20년에서 그리고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새들은. 앵무새들은요 좀 특이하게 이런 간식 같은 거 먹습니다. 네, 종류가 진짜 많아요.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이렇게 부리로 까서 먹곤 합니다. 조 같은 것도 먹고요. 알고기라고 부르는데요.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아몬드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부셔 먹습니다. 발을 이용해서 먹습니다. 앵무새는 특이하게요. 이렇게 안에 바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위 꽉 찼다고 해서 밥을 또 안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여기 보시기엔 껍질입니다. 이 김을 불어주면 껍질 다 날아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거는요 껍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밥 있네 하고 이렇게 밥을 그냥 안 주다가 새들이 죽는 경우가 가끔 있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란 앵무새는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좋아합니다. 잠잘 때도 침대가 따로 있어요. 침대 여기 네 지금 빼놨는데 이런 침대가 있습니다. 이런 침대 들어가서 자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앵무새와 비둘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먹이도 주고 훈련도 시켜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다 풀렸나요? 궁금증이 더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친구들 다음 체험터에서 만나요. 안녕!